페이지 좀 봅시다. 어쨌든 해드릴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은 미안한데 이거보다 난이도를 낮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본인이 예를 들어 수시한테 계속 5등급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난 번처럼 하고 있으면 계속 5등급이 떴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왔을 때 미적분 들어갔을 때 그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하시면 6 아니면 7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과에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밑에가 빠졌잖아, 밑에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선택을 가끔씩 하지 말라고 하는 이과에 종종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해갖고 진짜 못하겠어 8, 9 이렇게 뜰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적분을 일단 하시는 게 맞고, 미적분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그 공대는 못 가세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저런 계산이 막 그런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럼 어디 가요? 뭘 가요? 공대 못 가면? 그럼 상경계열로 가시든가. 그냥 이과를 가지 마세요. 인공을 못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필요하면 나한테 찾아와서 뭐 수원이든 수투든 뭐 예를 들어 수열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연습하기 뭐 좀 주세요 하시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수트. 이미 뭘 드려요? 수투 전체요? 그럼 무슨 얘기? 저 수열이요. 넌 수열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저 수원 이거 함수.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이미 요청하신 분도 있어. 자기가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는 이미 계속 2등급 정도 나오던 친구인데도 자기가 수열을 좀 까먹은 것 같다고 수열 공식들 있는 것 좀 하나 뽑아주세요 해서 이미 받아갔어.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거 어렵고 말고 떠나서 우리가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시면 정말 등급 말도 안 되게 나온다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아?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수열의 참거짓 판단 가볍게 언급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반드시 월요일까지는 좀 끝내놓으세요. 니는 이제 화요일에 하거나 보지? 네. 화요일에 왔을 때까지 끝나 있는 게 맞아. 오늘 것도 아마 안 끝났었을 거라서 오늘도 숙제 또 나갔단 말이야. 이게 이제 미적분들 진도를 못 밀어주는 게 요거 작년 1년치거든요? 수원 수투 합친량이잖아 미적분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학기에 나가니까 양이 4배가 늘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요거 지금도 좀 바빠요.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핵심은 이거였어. 수렴과 수렴끼리 사칙연산 했을 때 수렴한다라는 건 참이었고요. 두 번째로 수렴과 발산을 더하거나 빼면 발산 나온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체에서 일부로 보내는 리미트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예제 1번 정도만 풀고 넘어갔었는데 밑에 있는 발전 문제 39번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이제 뭐 며칠 지나고 보니까 또 까먹었죠? 한번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N과 BN이 있는데 걔네가 뭐 한다? 수렴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가 수렴하면 둘 중에 하나는 수렴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이니 틀린 말이니?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왜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도 수렴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은 알 수 없는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두 녀석의 곱이 수렴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조차 없거든요. 사칙연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문장을 주는 거라서 본인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이 친구 틀렸어요. 두 번째 거 다시 풀어볼 거야. 그럼 얘도 이면 끊어놓고 앞에서 봅시다. AN분의 BN이 알파고요. AN 그 자체가 0이에요. 그러면 BN은 0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AN분의 BN과 AN을 뭐 하면? 서로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약분되면서 BN 나오지? 그러니까 수렴과 수렴끼리 뭐 함으로써? 사칙연산함으로써 답이 나오는 얘기죠. 얘네 둘을 곱하면 알파랑 0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BN밖에 없다고. BN이 0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렴끼리 사칙연산 해야 됩니다. 요거 틀려오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니네 입장에는 조금 좀 갑자기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지난번 수업해봐서 알지? 여기 요 세 명이 오늘 다 빠져 있어갖고 그나마 뭐 본인들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느끼긴 하겠다만
저 친구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야. 너네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너네랑 같이 시험 볼 미적분 보는 모든 친구들은 다 그 정도 마음을 일단 갖고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전에 있었던 우리 화목반 할 때 있었던 그 정도로는 솔직히 못 해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단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너 수렴이고 너 수렴이니까 두 개 곱한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게 0이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니은도 맞는 말이다. 자, 그러면 디귿을 봅시다. 디귿 이 친구 좀 중요했었죠. 뭐가 중요했냐? 조건 하나 주고 조건 둘, 셋 주고 끊어놨죠. 자, A에는 알파로, B에는 베타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C에는 수렴하니?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 사이에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인 거잖아. C에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인데 Cn이 수렴하는 게 맞나요? 애초에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 틀린 얘기다. 오히려 이렇게 수렴을 물어보면 판단이 쉬울 수도 있는데 수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C는 C이고 C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수렴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더 헷갈리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애초에 대놓고 딱 수렴이니 물어보면 수렴인지 아닌지 고민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요거를 딱 지워버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C에는 C2고 알파 C 베타 2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 친구 알파 베타 사이에 C 있잖아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애초에 이 말 자체가 수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히려 틀리기 더 좋아요. 이해하는 만큼만 알아들으시고요. 다시 리을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 an, bn 요 크기가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bn이 수렴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n도 수렴하니? 정확히 디귿과 똑같은 얘기야. 얘가 왜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샌드위치점 있을 때 양쪽 차이가 아예 없어져야지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 차이가 유지가 되면 그 안에서 진동할 수 있었지. 차이가 난 상태로 수렴하면 말이 안 됐어요. 그 속에 있는 건 똑같아. 0과 여기 Bn 그 사이에 공간이 뜨겠니 안 뜨겠니?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잖아. B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AN을 수렴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애초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리을도 그 맥락에서 틀린 얘기가 되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오케이? 벌써 16분이 지났네? 자, 우리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요거까지 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리프린트 전부 다 숙제 풀 수 있어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일단 우리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궁금한 점 혹시 없어? 이 목차들을 보면서? 요거 첫 번째 목차가 뭐였냐면 어디가? 요거 첫 번째 목차 너무 많이 갔다. 이거 두 번째 목차 뭐였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었어. 거기까지 그러려니 했단 말이야. 근데 3번이 갑자기 뭐야?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야, 등차는 왜 없어? 앞에 나왔으니까. 앞에 나왔어. 앞에 어디 나왔어? 많이. 안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언급을 안 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은 비슷한 게 무슨 함수랑 비슷해요? 함수. 무슨 함수? AN의 일반항을 생각해봐. 그랬을 때 결국에는 공차에 대한 1차 함수처럼 표현되죠. 그렇죠. 막 2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 등차 수열은 애초에 1차 함수랑 비슷한 친구다 보니까 공차에 따라서 경우가 몇 개 없어. 공차가 D라고 쓸게요. D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냥 공차가 플러스면 1차 함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한히 가면 얼마 나와요? 무한 찍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면 얼마 찍혀요? 마이너스 무한 찍혀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차가 0이라는 건 그냥 상수함수 얘기잖아. 상수함수니까 그냥 상수로 찍히겠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극한을 물어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일반적인 건 전부 발산해버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 삭제하고 뭐 물어보는 거야 이제? 등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등비 물어보는구나.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의 A는 어떻게 생겼어? A의 아래
n-1제곱 요게 등비수열의 기본 꼴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구성 요소는 초항과 공비 두 개 있죠. 초항과 공비.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있었단 말이야. 일단 초항 그렇다 치자. 실수배 항과 그렇다 치자. 그럼 공비의 n제곱이거든요. 이거 무슨 함수처럼 생긴 거야? 지수함수처럼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지수함수 꼴입니다. 얘는 비슷해 보여요. 누구랑? 지수함수랑 비슷해 보여요. 일단 뭐 이 정도의 느낌만 갖자 이런 거고요. 우리 이제 극한을 보낼 거야. 등비수열도 그 자체로 무한을 보내면 얼마 나올까? 지수함수 꼴 뭐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 지수함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증가하는 지수함수 무한 보내면 무한 지켜. 감소하는 지수함수 무한 지키면 0으로 가겠죠. 이거밖에 일단 없고. 그럼 얘도 사실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는데 이제 요 정도 차이예요. 우리가 너는 안 넘어가도 된다.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나온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등비수열이 아니라 그냥 등차수열 계열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3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3n 플러스 2 이렇게 써져 있다고. 이거에 대한 극한은 이미 많이 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적분에서까지 등차수열 계열끼리의 분수꼴을 물어볼 필요가 있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면 이런 거보다는 어떤 걸 물어봐? 2의 n제곱에다가 2배의 2의 n-3제곱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래서 아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보내는구나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지수함수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실제로는 부호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죠. 공비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지. 공비 마이너스 들어가면 부호가 이렇게 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진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진동하면서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일단은 결론 공비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더라. 공비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더라. 어떤 식으로? 공비가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커지면 계속 그 친구를 곱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1보다 커지면 그 친구를 제곱하고 또 제곱하고 또 제곱 무한번을 해버리면 말도 안 되게 커지겠죠. 이 지수함수의 극한을 상상을 해보면 이 지수함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한으로 찍히는 게 당연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으로 공비가 1로 간다라고 하고 있으면 어때요? 공비가 1이라는 건 그냥 계속 그대로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사실상 극한을 보내도 1로 나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생각을 해봐.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 생각을 해봐. 그럼 감소하는 함수잖아. 그치? 감소하는 함수의 극한을 보내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아듣니? 다시. 아니 지수함수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우리 ax 이렇게 있을 때 케이스가 몇 개로 나눠져요? a가 1보다 큰지 a가 0에서 1 사이인 요거 두 개 보잖아. 맞아? a가 1보다 큰 거 예를 들어 뭐 2의 x제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거보다 작은 거 2분의 1의 x제곱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요? 그럼 무한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물어봤을 때 얘를 무한 보내면 얼마 찍힌다고? 뭐야? 얘를 무한 보내면 얼마 나와요? 무한 나와요. 얘를 무한 보내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는 지수 함수는 아니고, 그치?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까지 껴주는 거야, 음수까지. 음수 사이로 들어와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부호가 깡총깡총 뛰긴 하겠지만 결국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겠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수축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위, 아래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런 뉘앙스의 함수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R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그 친구도 어때요? 계속 진동을 할 건데 문제는 수렴하진 않겠죠. 0으로. 맞아? 그래서 얘는 진동하면서 발산을 한다.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사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는 쉬워요. 어느 시점이 쉽냐?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공비가 어디서 어디 사이일 때? 수렴 언제예요?
마일에서 1 사이일 때 수렴을 해요. 1도 수렴은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쓰면 돼? 수렴 조건은 마일에서 1까지 마일에서 1까지는 수렴합니다. 까먹으면 안 돼. 여기 더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추가로 얘까진 기억을 하자. 초항이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것까진 기억을 하자. 첫 번째 항이 0이라면 뭔 지랄을 해도 0으로 유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얘가 자주 안 나와. 초항이 0인 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까먹어. 그럼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빼먹어 문제가 틀려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있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뭐 공비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 생각을 했으면 일단은 한 장을 쭉 넘겨보도록 합시다.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라. 일단 1번 보세요. 3분의 4의 n제곱이지. 여기 있는 공비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무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너 무한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두 번째 건 뭐겠어? 0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치? 오케이?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하고 넘어가고요. 2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기 2번. 너가 수렴할 때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요 조건 계속 발전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뭐 2분의 사인 2분의 파이 x 이런 거 나온다. 오케이? 어쨌든 제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공비에 해당하는 친구 누구야? 너잖아. 2x 플러스 1 맞아? 그 공비가 어디서 어디 사이 있으면 돼? 너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1은 다 껴줘야 돼. 오케이?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2x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마 2부터 0까지죠? x 어디서 어디 사이야? 마 1부터 0까지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수렴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답이 끝나겠죠. 맞아요? 그게 여기 해설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겠더라. 오케이? 그래서 수렴 조건 물어보는 거 그러려니 할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이 친구의 수렴 발산을 물어보겠다. 또 헷갈리면 안 된다. 나중에 와갖고 아니 쌤이 저기 뭐야 그 마일에서 1 사이에서는 막 수렴한다며요. 그거는 진짜 등비수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등비수열끼리 지지고 못 가놨죠. 맞아요? 그럼 너의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아래 n제곱이란 이런 친구들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발산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렴할 때도 있지. 맞아? 케이스부터 나눠볼까? 만약에 R이 아래 n제곱이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느 상황에서 그런 게 수렴하는 걸까? 얘가 수렴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죠. R이 어디서 어디 사이든가? 마일에서 1 사이든가 아니면 얼마든가? 1이든가 그렇지? 요거 두 개를 굳이 나눕니다 제가. R이 마일에서 1일 때가 있을 거고요. R이 정확히 1일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선 R이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얘를 마일에서 1이 아니라 이제 0에서 1로 좀 바꿔드릴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눠져 있어. 뭐 쓸 공간이 별로 없긴 하겠는데 한번 해볼게. 0에서 1 사이면 극한을 보냈을 때 얼마가 나와요? 0에서 1 사이 아무 숫자 생각해봐. 2분의 1 이런 거 할까? 2분의 1의 n제곱을 극한 보내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너가 0이 돼요. 너도 뭐가 돼요? 너도 0이 돼.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0이고 너도 0이란 말이야. 그럼 분모가 얼마고? 1이고 분자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일 때는 수렴은 하죠.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을 하죠. 맞아요? 근데 R이 1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1이라면 너가 계속 1일 거 아니야. 너도 계속 1일 거 아니야. 그럼 분모 얼마? 2. 분자 얼마? 1. 얼마로 수렴해요? 2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너도 수렴은 하는데 얼마로? 2분의 1로 수렴하더라.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다시 케이스를 또 나눠요. 어떤 케이스? Rn이 이번에 수렴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발산한다는 건 지금은 어느 상황밖에 없어요? R이 1보다 클 때 이거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
우리 집 무한에 대한 속도의 개념이 좀 있으면 좋은데 우리 그 수투에서 예를 들어 2차식분에 2차식이 있어. 오케이? 걔에 대해 극한을 보냈어요. 그럼 2차식의 최고차의 개수끼리만 보지. 왜 그것만 봐? 뒤에 있는 왜 무시해? 너무 느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 유의미한 속도를 못 내서. 증가하는 양이 n제곱 너무 크니까 1차나 상수는 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문제 풀 때 우리 뭐 있었어? n제곱분에 n세제곱이 있으면 약분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럼 이거 극한 보내면 얼마 나와요? 무한 나와. 왜요? 약분의 문제가 아니지 이거. 너는 몇 차고? 2차고. 넌 몇 차야? 3차야. 누가 빨리 커져요? 분자가 얼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훨씬 빨리 커진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 무한으로 가죠. 그럼 반대로 n세제곱 마이너스 뭐 4n 이렇게 있고 이 친구는 그냥 n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극한 보내면 얼마 나와요? 0. 왜? 분모가 너무 빨리 작아지니까 그냥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였지. 의미는 이제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등비수열은 어떨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미 발산을 한데 발산한다는 건 얘는 뭘로 발산해 지금? 무한으로 가고 있었겠죠. 맞아요? R이 1보다 크면 무한으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무한으로 가고 있었을 때 뒤에 붙은 이 1이라는 친구가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분모도 어디로 가고? 무한으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요. 근데 커지는 속도가 어떨까? 똑같은 R이잖아 둘 다. 똑같겠죠. 맞아? 우리 n분의 n은 1이잖아. 얘네 커지는 속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 결론이 얼마예요? 그 결론이 1이야. 너도 얼마로? 수렴하고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1, 2, 3번에서 답은 똑같이 나왔죠. 0, 2분의 1, 1 이렇게 나왔지. 이 친구가 이제 3번 해설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너 무한으로 가는 거 오케이야? 그러니까 너를 역수치에서 0으로 바꿔줄게. 오케이? 역수치에서 0으로 바꿔주면 너네들을 전부 아래 n제곱으로 나눠버리자. 그럼 이 친구가 아래 n이 남고요. 너는 아래 n으로 나누면 1 되잖아. 그치? 이 친구도 1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극한 보내면 어떤 일이 생겨? 너 0 되지? 그러니까 답은 1이야. 이렇게 하고 끝내죠. 근데 이제 우리 무한에 대한 뉘앙스 차이를 알고 계시면 어차피 이 친구도 최고차의 개수끼리 본다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제일 빠른 친구의 개수끼리만 본다. 그렇구나. 간편계산법 모두 다항식일 경우 모두 거듭제곱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써져 있던 거거든요. 너네 다항식일 때 개수만 봤지? 맞아. 제일 큰 것만. 여기 제일 큰 것만 봤잖아. 이렇게. 맞아요? 여기 루트 있어도 뭐 무시하고 제일 큰 것만 봤잖아. 똑같아요. 등비로 들어가 있어. 무섭게 보지 마시고 보세요. 3, 2, 4, 3 중에서 누가 제일 큰 밑을 가져요? 4. 맞아? 그럼 사실상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정리를 좀 해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뭔 짓을 해도 너가 빠른 것보단 얘가 더 빨리 커지겠지. 얼마로 가겠니? 무한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왜? 너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거를 정리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요? 큰 친구끼리만 남겨놓고 정리 한번 해놓고 그러고 났더니 너가 어때? 실제로 1보다 크니까 무한으로 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다. 당연히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가끔씩 친구들이 설명해주는 거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지. 학교쌤이나 학원쌤이 하는 것보다 저 친구가 설명이 훨씬 나은데 싶을 때가 있다가도 또 어떤 문제는 막상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면은 막 뭔 소리야 쟤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개개인이 풀이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 그럼 본인 최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위에처럼 풀어야 우리가 논술형 시험 볼 때 틀리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여기서 익숙해지면 얘는 3이다 그렇게 바로 쓰고 끝내면 되긴 하겠지만. 오케이? 그럼 이거 두 번째 거 보자. 이거 2에 2n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뭐 4n에다가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 맞아? 이거 밑이 2예요? 아니야. 이거 밑 얼마야? 이거 밑 얼마야? 이거 밑 4야. 그렇게 보셔야 돼. 그치? 너는 밑이 4야. 너도 밑이 4야. 너는 2고 2야. 얘네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만 남았다고 치고 정리를 해보는 거야. 얘는
2 곱하기 2의 2n제곱 분의 4n이잖아. 맞아? 그럼 2의 2n제곱이 4n이고 얘가 4n이잖아. 그럼 똑같은 크기로 갈 테니까 뭐끼리만 비교하자? 개수끼리만 비교하자. 너 개수 얼마야? 2. 너 개수 얼마야? 1. 답이 얼마겠어?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 어지럽니?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등비도 너가 알고 있는 뭐랑 극한이 똑같아요. 제일 빠른 친구만 취급을 하는 거야. 제일 빠른 친구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2번처럼 똑같은 항이 나오면 그때서야 개수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번 봐봐. 5, 2, 4, 3. 누가 될 거예요? 5. 분자에선 4. 5분의 4 해봤자 얼마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그 얘기예요. 오케이? 아, 그런 얘기였군.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극한값을 구해라. 여기 있는 거 1번,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해드리도록. 1, 2, 3번 다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 극한을 보냅시다. 지금 분자랑 분모랑 비교를 했어요. 누가 큽니까? 분모가 커요. 그치? 분모가 훨씬 크잖아. 그럼 굳이 따지면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냥. 맞아요? 다시 이 친구를 갖다 계산을 할 거야. 2n 있고 3n 있어. 2랑 3 중에 누구 집중해야 돼? 3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쓰면 어떻게 쓰는 게 맞아? 3n분의 3의 n 플러스 1로 보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고 싶어. 이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다가 생무한을 넣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극한 보내면 얼마 나올 것 같아? 1이야 3이야? 3이야? 이렇게 가야 돼. 정리를 해. 3n. 그 다음 건 얘는 3 곱하기 3의 n이지? 극한 보내면 얼마?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3번 또 극한 보낼 거야. 이번엔 빼기죠? 맞아요? 빼기지. 뭐 할래? 4가 늘어나는 게 빠를까? 5가 줄어드는 게 빠를까? 5가 빼는 양이 훨씬 빠르겠죠? 얼마로 가겠니? 마이너스 무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 이제 그냥 극한을 보낼 때 우리 직관의 영역에서 좀 처리를 하자. 이거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푸시면 조금 어지럽잖아. 이렇게 풀 거라고? 쉽지 않을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였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한번 봅시다. 자, 두 수열 AN, BN이 있는 상태에서 너네를 만족한다. 자, 오랜만에 로그 나왔지만 또 좋아 죽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AN은 2의 2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똑같이 BN은 뭐다? 2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계산하시면 너는 4의 n제곱, 계산하시면 너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야. 이렇게 AN, BN을 좀 깔끔하게 써봤어요. 문제 있나?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극한값을 딱 구하려고 썼거든요. 자, 리미트 똑같이 쓰고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는 뭐예요? 4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써지는 게 분모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분자는 bn이 아니라 b2n이죠. 2배 해야 되지. 그러니까 b에다가 여기다가 뭐 몇 n 해야 된다고? 2n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는 2배의 2에 2n으로 바뀌면 되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 조금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보내고 계산 계속 써볼게. 분모 얼마? 4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제곱에 분자 얼마? 2배의 4의 n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극한 보낼 건데요. 2의 n제곱 필요 있니 없니? 없죠. 4만 보면 되죠. 개수 얼마? 1, 2 얼마? 답은? 2 정도 되면 끝난다고요. 오케이? 뭐 이 정도 얘기구나. 그럼 알아서 하시고 2번 문제 나중에 집에서 푸실 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 네, 이것만 하고 할게. 니네가 계산은 하세요. A랑 B 중에 누가 큰지 결정 지을 수 있죠. 있어야 돼요. 이게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다고 막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대소관계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김도혜 씨 알아 몰라? 2가 큰 것 같아요. 2가 큰 것 같아요? 네. 어디 2가요? A요 B요? 2.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너는 근데 진짜 나한테 배웠는데 같은 상황 속에 있어야 돼. 같은 상황 속에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면 비교가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 이 친구를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 얘를 4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를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밑을 맞출래? 지수를 맞출래? 너 편한 대로 지수 맞출게. 그럼 지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4의 6분의 2제곱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3의 6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쓰면 이 친구는 4의 제곱하면 16의 6분의 1제곱이지. 이 친구는 얼마야? 27의 6분의 1제곱이죠. 네, 저거 밑은 어떻게 맞춰요? 밑을 어떻게 맞? 밑을 못 맞추죠. 밑을 맞추려면 로그를 갖고 오시면 되긴 할 듯. 뭐 싫어갖고. 결론적으로 같은 지수를 갖고 있을 때 보니 누가 크더라? 밑이 27이 크니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 확인을 하고 가는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보시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야. 굉장히 쉬워요. 너가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쪽에 들어있는 얘가 공비잖아. 그치? 공비가 어디 있으면 돼요? 마일에서 1 사이 있으면 되지. 맞아요? 써. 마일에서 2분의 3x 플러스 1 작거나 같다 1 이렇게 써질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야, 이 정도 x는 구할 수 있죠? 쓱싹쓱싹 하시면 x가 나오겠네.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어떻게 해야 돼? 못 까먹지 말라고요? 일단 x 플러스 2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일에서 1 사이 1은 갖다 껴야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추가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건 뭐야? x 마 3이 뭐면 안 돼요? 뭐면 돼요? 0이면 되죠.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x를 찾아와라. 오케이? 또 하면 답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해드리기 좀 싫어갖고요. 여기 밑에 같이 보세요. 궁금하면은 이게 0이거나 아니면 너더라. 이해해 못해. 약간의 의문이 있어. 빨리 말하세요. 물론 이 영상을 이렇게 친구들이 보긴 하겠지만 지금은 없잖아. 빨리 질문해. 없죠? 있어요? 이해해? 됐어요. 됐어. 넘어갈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문제죠.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이 정도 수렴 조건이 나올 거고요.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얘도 한 6번, 7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자, 어려울 건 없고요. 어려워하는 건 그냥 삼각함수 싫어하는 거겠지. 결론은 똑같아. 안쪽에 있는 너가 뭐면 좋겠어?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일에서? 마일에서? 1 사이. 그렇지? 저 x 정의역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 마일에서 8파이 x 이게 1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겠어 이 얘기죠. 정리를 조금 합시다.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부터 사인 8분의 파이 x 하고 루트 2분의 1부터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미적분이 재밌는 점이 뭐예요? 약간 이제 까메오처럼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하면서도 삼각함수를 마주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sin x를 갖고 판단을 하고 싶다. 요 sin x 그릴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y축 그 다음에 여기 x축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축이 몇 파이야? 16파이야? 16이야 16. 요 동그라미가 결론이 2파이가 돼야 돼. 결론이 2파이가 돼야 돼. 그럼 x에 얼마 넣어야지 2파이 나와? 16 넣어야지 2파이 나와? 그러니까 얘 한 줄에 16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0부터 16까지였어. 한 줄이 같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한 줄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요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고 여기가 16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x 이렇게.
오케이?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부터 플러스 2분의 루트 2까지 요렇게죠 요렇게. 근데 뭐냐? 그럼 이제 요 지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방분응식의 핵심은 처음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맞아? 야 그러면 사인 이거 또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면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2분의 1이야? 야 루트 2가 나오는 건 45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친구 요 빨간색 전체가 몇 파이여야 돼 원래? 얘가 4분의 파이여야 돼.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려면 x가 얼마였던 거야? 2였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 지점이 얼마야? 2라고 2. 처음 만난 스타트가 2야. 그럼 너는 얼마니? 그럼 이거 다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찾아요? 자 전체가 16이었어. 절반이 8이죠? 맞아요? 여기 가운데 얼마예요? 4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빨간색 얼마겠니? 6이겠죠? 네. 맞아요? 다시 그럼 얘가 6이고 저기가 8이면 여기 얼마야? 여기 10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얼마야? 14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교점들을 찾아놓고 우리는 저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영역은 너랑 너죠. 맞아요? 요 사이에 있는 빨간색 영역을 찾으란 거잖아. 그러면 자연수 x는 뭐뭐예요? 0은 뺍니다. 잘 날 따라와. 여기 1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2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잠깐만 갖다 껴주나? 갖다 껴주죠 여기서. 맞아요? 6 가능해요. 7 8 9 10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그거는 안 껴주잖아. 맞아? 10은 또 빼요. 14 안 돼. 그 다음 15겠지? 요거 개수만 천천히 세세요. 그럼 가능한 x 누구니? x가 1이고 2고 그 다음 6, 7, 8, 9 안되고 15 이렇게 되고 끝나죠? 손가락 있어 없어? 있어. 답은 7개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막 눈물 날 정도로 어렵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현장이 그 정도는 아니야. 오케이? 자, 남은 문제 비슷하니까 본인들이 심심할 때 꼭 풀어보셔라 얘기를 드리고요. 아, 그래도 요거까지는 좀 풀고셔야 되겠다. 자, 요거 하고 좀 쉴게요. 공비가 얼마래? 3이래. 뭐야? 그럼 저거 만족을 한대요. 그럼 하면 되잖아. 너 AN 알아? 몰라. 초항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A라고 쓰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 다음 3의 몇 제곱이야? n마 1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아?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니까 바로 극한에 넣어봐요. n에 무한으로 보냈더니 분모 얼마니? 분모 3 곱하기 3의 n제곱에 더하기 2배의 a의 3의 n마 1제곱. 그렇지? 다시 얘도 a의 3의 n마 1제곱 빼기 2다. 그렇죠? 자, 그럼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할게요. 계산은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 말을 따라오세요. 요거 3이죠? 제일 앞에 계수 3이지? 요거는 2a인데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3분의 2a라 봐도 되죠? 맞아요? 그러면 두 개 먼저 더하는 식으로 쓸게. 3 플러스 얼마? 3분의 2a 분의 이 친구도 3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극한 보내면 나머지 다 무시해도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게 얼마면 좋겠다? 그게 5분의 2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겠네요. 맞아요? 좌변을 뭐 이제 번분수로 먼저 정리를 더 해볼까? 3 곱하면 9 플러스 2a에 3 곱하면 a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모 문제에 지금 전부 3을 곱한 거야. 그게 5분의 2야. 이제는 진짜 니네 할 수 있지? 5a는 4a 플러스 18이야. a 얼마야?
18이야?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죠? 맞아요? 끝. 그럼 문제 뭐 물어봤니? A1 잘 구했네요. 끝. 이 정도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가 보다. 쉬었다 오고 다음에 어디서 사요? 생각보다. 교과서 저기 뭐야? 그 출판사 들어가. 니네 출판사 신사고잖아. 신사고 들어가서 그냥 쿠팡에 쳐도 있을걸? 찾아볼까? 카페하고 김도희 교과서 새 거일 텐데 아들 새 배울 걸. 궁금하다. 쿠팡. 김도희 교과서 새 건데. 빼고도 니는 안 준다. 아씨. 좋으면 내 물. 너 쓰레기장 뒤져봐. 갈까? 근데 끝났을 걸 그거 다 집어넣었을 걸. 다 들고 갔을 걸. 아 쿠팡에 또 안 파네 교과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쿠팡이 새 거? 안 팔지 않아? 쿠팡이 신사고니까 저거밖에 안 나와. 쌤밖에 안 나와. 라센밖에 안 나온다. 라센 일단 풀게요. 자 48번. 요거 몇 번을 풀까? 2번. 아니 1번을 풀자. 어? 똑같아요 문제는. 일단은 나한테 뭘 줬냐면 AN을 줬나요? 아니요. SN 줬잖아. 야 그럼 SN 주면 AN 어떻게 찾아? SN에서 AN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방법은 이거잖아. AN은 뭐다? SN에서 빼기 SN-1이다. 맞아? 물론 이거는 n이 2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고 n이 1이라면 a1이 s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극한번 낼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a1은 s1은 이건 필요가 그닥 없겠죠? 그래서 나는 sn에서 sf를 빼는 방식으로 an을 찾을 거야. 써봅시다. an은 2n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에다가 빼는 거죠. 2의 뭐? n-1에 더하기 2의 n-1제곱분의 1 요걸 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빼면 어떻게 되니? 분자는 그대로 앞에 건 그대로 둘게요. 뒤에 거 전기 좀 하자. 2의 n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이 친구도 머릿속으로 생각 좀 해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 얘 이렇게 하면 역수니까 분모에 2분의 1이 생겨요. 번분수 처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2의 n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돼. 이거 필수 조건이다. 계산을 했어. 이제 뺄 거야. 야 그러면은 2n끼리 뭐가 돼요? 사라져요. 2분의 1의 n제곱이랑 이건 얼마야? 2분의 2의 n제곱분의 2 이거 2배 차이 나지? 빼면 마이너스 하나 남겠죠? 최종 결론이 너는 2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너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 나와? 2 나오겠죠? 여기 극한 무한 가면 2 나올 거 아니야? 결론 답은 4번. 끝 뭐 이 정도 얘기라고. 어려워 이거? 어려울 수가 없죠? 어렵다. 맞아요? 어렵다. 아 참 쉽다 그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 SN? 이거 풀어도 드릴게요. 이 생각을 해봐. 요렇게 가려놓고 2의 n제곱만 생각해봐. 그러면 A는 어떤 친구일 것 같아? 등? B 계열이겠죠. 맞아요? 다시 요렇게 가려놓으면 A는 또 등 B 계열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정도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등비 수열끼리 합쳐야 지수의 합처럼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등비 계열이고 얘도 등비 계열이고 걔네들의 합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너가 굳이 원하면 이건 쓰지 마. 굳이 원하면 AN을 이렇게 써도 돼. 2의 n 더하기 3의 n에서 빼자. 2의 n 빼자. 3의 n 근데 빼기 1씩 줄어있는 걸로 빼자. 뭐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귀찮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어차피 극한을 보내면 밑이 2인 게 중요해요? 3인 게 중요해요? 3인 게 중요해. 그러면 이거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없다고 쳐도 되잖아. 어차피 계산할 때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남는 친구들로만 계산을 하시면 얘가 하는 게 다시 쓸까?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니?
3의 n제곱에 빼기 3분의 1의 3의 n제곱이죠. 결국에 분자는 앞에는 3분의 2에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뭐 이 정도의 결론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극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요.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나와? Sn 자리 누구 넣고? 3n 넣고 AN 자리 누구 넣고? 3분의 2에 곱하기 3에 n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2n 다 무시하고 답은 얼마? 4번. 왜? 어려워요? 괜찮지? 넘어갑시다. 4페이지. 요거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같이 보시면 괜찮아요. 너 자체에 대한 수렴 발산이 필요해. 근데 이 친구는 전체 n제곱이 아닙니다. 지금 공비는 R 하나야. 그럼 공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수렴할지 발산할지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계선은 마일과 1 두 가지였잖아, 그치? 그럼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우리 쉽게 R이라는 친구가 1보다 컸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또는 R이라는 친구가 마일보다 작았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 쳐보자. 좀 큰 친구였던 거야. 그럼 극한을 보내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발산하죠. R이 1보다 크니까, 그치? 얘 무한으로 찍힐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1, 뭐 이런 거 의미가 있나? 없죠.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면 누구만 집중하면 돼? 너만 보면 돼, 너만. 그럼 똑같은 R의 n제곱인데 개수가 1이고 개수가 마일이죠. 답이 얼마겠어? 마일 나오겠죠. 맞아요? 다시 요런 상황이면 극한 보냈을 때 무한으로 가잖아. 크기만 보기로 했죠,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너네끼리만 비교할 건데 개수가 비교해보면 1분의 마일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얼마 나온다고? 마일 나온다고. 이런 상황에서 수렴을 할 건데 얼마 나와? 마일로 수렴한다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해보는 거야. R이라는 친구가 1이면 어떨까? R이라는 친구가 마일이면 어떨까? R이라는 친구가 마일에서 1 사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R이라는 친구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0이지? 맞아? 얼마 나와 그러면? 0이야. 자, R 자리에다가 또 마일 넣을 거야. 마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순간부터 진동하기 시작하지. 맞아? 어떻게? 마일 집어넣었을 때 n이 짝수라면 홀수라면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눠져요. 안쪽에서. n이라는 친구가 홀수라면 n이라는 친구가 짝수라면 이렇게 바뀐다고. 홀짝마다 결과가 바뀌는 친구일 거야. n이 홀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서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살아서 나오면 분모가 얼마가 나와요? 1 빼기 1이 되지. 맞아? 그럼 분모가 0이 됩니다. 분자는 얼마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0분의 2가 나오니까 홀수면 얼마? 0분의 2는 얼마야? 무한이야. 제 말 이해해요? 극한을 대입을 했잖아,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마일 집어넣으라고. 그럼 홀수라면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니까 0분의 2 그럼 무한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다시 짝수야. 짝수면은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해도 그냥 1로 나오겠죠. 그럼 1일 때는 답이 뭐 할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그래서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요 수열은 r이 마이너스 1이면 무한 0, 무한 0, 무한 0, 무한 0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런 수열인 거야. 마일에서 1 사이면 극한을 보냈을 때 R의 n제곱이 얼마로 가겠어요? 극한 보내면 얼마로 가요? 마일에서 1 사이라고. 여기 극한 보내면 얼마로 가요? 1. 그러니까 이 R 자체는 얼마로 가요? 0으로 가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지금 그냥 아주 생소해갖고 다 놓치고 있지 지금. 야, 우리 아까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면 예를 들어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면 극한까지 쭉 보내면 0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마일에서 1 사이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는 얼마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얘 얼마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수렴 발산들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 절대값으로 지금 써놓은 건데, 절대값 써놓은 건데, 0으로 갈 때도 있고, 마일로 갈 때도 있고, 마일로 갈 때가 있고, 0으로 갈 때가 있고, 1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여기, 이거는 이제, R은 마이너스 1이 빠지니까 이 케이스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관찰을 하자, 뭐, 이 정도 목표일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 1번 정도 풀면은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거 하다 보면 처음에 조금 헷갈려 하시거든요.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 자, 너도 극한을 보냈는데 저게 만족돼야 돼. 그런 R을 찾아와 라고 했잖아. 그럼 다시 고민을 해보자. R이라는 친구가 1보다 커서 영향력이 셀 수도 있고요. 1보다 작아서 0으로 죽는 친구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나눌 거고 우리는 어쨌든 양수 R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양수 아니면 R, 그러니까 공비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케이스를 총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게요. R이라는 게 0에서 1 사이로 들어올 때가 한 번 있을 거고 R이라는 게 1이 될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친구가 얼마가 될 때가 있겠어요? 1보다 커질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놓는 거야. 0에서 1 사이에 있는 친구는요. 극한을 보내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 다 죽는다고 0으로. 남는 거 얼마야? 4점. 맞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극한값은 좌변은 4고요. 그게 2가 될 리가 없잖아. 맞아? 이런 케이스 자체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야 불가. 안 돼. 오케이? 다시 R이 이제 1이라고 치고 보자. 그러면 너가 얼마야? 1이야. 너도 얼마야? 1이야. 너도 1이고 얘 4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1하니까 답은 2가 되고요. 분자는 1 빼기 1 더하기 4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얼마? 2분의 4가 나오는데 그거 얼마예요? 2가 되죠. 오케이? 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상황인 거 맞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다시 1보다 크다고 치자. 그럼 이제부터는 얘네들끼리의 힘싸움을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 친구들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분모는 R의 n제곱 플러스 1이고 분자는 결국에 R-1 전체의 R의 n제곱 플러스 4겠죠. 뭔 짓거리 하는지 알지? 여기 있는 플러스 1자리는 R을 곱한 거니까 그치? 그 R에서 얘를 빼면 R-1이 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힘싸움을 보시면 개수끼리만 보면 되잖아. 너 개수 1이죠? 너 개수 R-1이지? 그거분의 그거니까 너의 결론은 R-1 이렇게 나오는데 R-1이 뭐면 좋겠대? 그게 2면 좋겠대.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R이 뭐예요? R은 3이겠죠? 결론 가능한 케이스는 R이 1이든가 R이 3이라면 내가 찾고 있는 상황을 만족하더라. 모든 양수 R의 합은 얼마? 4 이렇게 되고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이해합니까? 이게 못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 넘어가도 괜찮아요?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 또? 모든 부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건 없어요 지금. 그치? 우리 너네 수업 저번에 하고 내가 어려웠나 했는데 그 뒤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학통보다 쉽다던데? 그건 뒤에 애들이고요. 너는 학통이 더 편해? 네. 아 근데 학통 인문사를 좀 다르게. 이해해요? 근데 이거 진짜 집에서 천천히 고민해봐야 된다. 집에 안 가니까 고민을 너 기숙사가 천천히 고민해. 자,
유형 5번 빠르게 또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저 친구는 이런 식으로 뭐의 극한?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돼 있대. 그리고 나서는 fk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가서 합쳤으면 좋겠다 이거든요.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잘 봐봐. 너에 대한 극한을 보낼 거야. 너에 대한 극한을 보낼 거야. 잘 봐. x가 여기로 들어갈 거죠. 맞아요? 근데 그 x는 얼마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10에서 끝나.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 들어올 친구들이 누구부터 누구라고? 1부터 10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고민을 해보면 너네 모두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이잖아. 그럼 누가 힘이 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됐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2를 기점으로 봤을 때 2보다 얘가 커지면 누구만 집중하면 되고 너만 집중하면 되고 얘가 2보다 작으면 오른쪽에 있는 2만 집중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가보는 거야. 누가 기준? 너가 기준이야. 오케이? x가 2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x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냥 x가 1일 때라고 씁시다. x가 1일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f1은 어떻게 볼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2의 n제곱에 1 플러스 4의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극한 보내면 얼마? 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x가 뭐일 수도 있어요? x가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x가 2라는 건 f2를 찾아보란 얘기일 거고, 그렇지? 얘가 2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는 얼마가 되냐? 2의 n 더하기 2의 n이 되고 분자는 뭐가 돼요? 2배의 2의 n 더하기 4배의 2의 n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 그냥 x자리에 2만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분모, 개수 얼마? 1 더하기 1하면 얼마? 2지. 분자 개수 더하면 얼마? 6이지. 2분의 6은 얼마야? 3이란 말이야. 너 얼마? 3이야. 이해하시죠 지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x가 3부터 시작해서 쭉 갈 거야. 그럼 그 이후부터 모든 fx는 어떻게 생기냐? 결국에는 x의 n제곱에 2의 n제곱이 있고 x의 n 플 1제곱에 더하기 4의 2의 n제곱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모든 x가 누구보다 커요? 2보다 커요. 그럼 이제부터 2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무시해버리고 x끼리만 보면 되잖아. 맞아? 그럼 얘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나와? x 이렇게 끝나겠죠. 맞아요? 얘는 x의 n제곱, 너는 x 곱하기 x의 n제곱이니까 x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x가 3부터 10까지면 3부터 10까지 쭉 나오겠지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x가 3이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쭉 간다 치면 이렇게 간다 치면 끊고 그때 이제 f가 얼마 나왔어요? 처음에는 4, 두 번째 3 나왔지.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간다고? 넣은 그대로 족족 나온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를 가져다가 너가 결론을 내고 싶으면 뭐 다 더하셔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 이제 좀 수준 좀 높게 하자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죠. 55에서 얘는 1, 2가 안 나와 있으니까 1, 2를 빼자. 오케이? 1, 2를 빼면 52죠. 이거 다시 더하면 53, 50, 55, 5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합은 얼마다? 59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더하기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극한을 보낼 건데 x가 네가 이거를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 문제를 봤는데 선생님 근데 봐봐요. x가 큰지 2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딴 말을 하면 내 속이 터져 죽어요. 야, x랑 2 중에 뭐가 큰지 모르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에 맞는 상황을 나누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이거면 저러고 제가 그 고민을 그대로 쓰는 건데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돼서 2가 기준이 돼서 그거보다 작다면 그거라면 그거보다 크다면 함수가 어떻게 변할지 관찰하자. 오케이? 그럼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발전 문제 또 봐봐. 안 어려워 이것도 그러면. 너가 뭐 했으면 좋겠대? 왜? 뭐가 무서워? 수가상에서 자, 수열이 있어요. 저 친구가 또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준점을 또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친구 어차피 극한 보내면 무한 빼기 무한 꼴인 거 알죠 지금?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풀기 위해서 뭐부터 정리하자? 극한의 꼴부터 정리하자. n이 무한으로 갈 때 유리화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16n 플러스 a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로 바뀌어 있을 거고 4의 n제곱일 거고요. 분자에 있는 건 너에 대한 합차를 쓴 거잖아. 그럼 이 친구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시면 16n 사라지고 여기 an만 남겠지. 그래서 a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게 기본적인 꼴입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수렴 발산이 궁금해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준점은 뭐가 될 거냐? 기준점이 두 번 나와요. A가 4가 될 때랑 A가 16이 될 때를 기준으로 상황이 바뀔 거야. 왜 그런지 고민을 해봐. 일단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16보다 작으면 얘만 살아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너에게 집중을 할 건데 얘는 정리하면 4의 n제곱꼴이랑 똑같은 거지.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상황 자체는 일단 그래. 얘가 4의 n제곱꼴에다 더하기 4의 n제곱꼴이 기본으로 깔린 거고 그거분의 a의 n제곱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a가 얼마냐에 따라서 1, 2, 3까지는 무시당할 거고 4일 때야 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거죠. 맞아요? 그걸 또 넘기면 어떻게 될지 관찰해보고 쭉 가는 겁니다. 다시 a가 1부터 3까지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극한을 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고? 사실상 루트 16이니까 4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에 a의 n제곱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뒤에 있는 a는 무시하고 이거 극한 보내면 그냥 무조건 얼마 나와요? 이거 극한 보내면 무조건 얼마 나와? 분모가 4의 n으로 크잖아요. 분자가 작은 거잖아. 얼마 나와? 0 나와. 너 극한 가면 무조건 0이야. 그리고 4n이 돼야 그제서야 분모는 같은데 아직도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4n으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2분의 1이 한번 찍혀준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좀 밑에 쓸게요. 이제 a가 어디부터? 5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이렇게 갖다 치자. 5부터 15까지 얼마 나오냐? 다시 a가 16이 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 a가 만약에 5야. 그럼 루트 속에서는 무시당하겠죠. 맞아요? 루트 속에서는 무시당하기 때문에 분모는 아직도 누가 돼요? 아직도 4n 더하기 4n 이런 꼴이 돼요. 루트 속에서 무시당해서. 그치만 분자가 a의 n제곱인데 이제는 분자가 더 커버리지. 무조건 무한 나오겠다. 그러면 16 됐을 때 어떻게 될까? 16이 되는 순간 그제서야 루트 속에서 무시를 안 당해요. 그렇지? 무시를 안 당하고 16일 때는 16이 두 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얼마처럼 보여?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루트 16이 두 번이니까 2, 16n 플러스 4n이잖아. 얘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4n까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앞에 개수가 루트 2로 보이겠죠. 맞아요? 루트 2로 보이고. 근데 분자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a의 n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a가 16이었거든 지금. 야, 이제 이거 따라잡을 수가 있나? 분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무조건 얼마 나오겠다? 무한 나오겠다.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 안 봐도 비디오야. a가 커졌어. a가 커지면 더 이상 4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분모는 루트 a n제곱이고 분자는 a n제곱이야. 그럼 얘네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후에는 무조건 분자가 계속 크겠죠. 그러면 계속 무한 나오겠다. 이후에 모든 상황은 얼마 나오겠다? 계속 무한 나오겠다. 그렇게 관찰이 됐으니
A가 1부터 4까지만 뭐가 돼요? 수렴을 해줘요. 0으로 수렴 3번 하고 2분의 1로 수렴 1번 하고 그러면 가능한 A의 개수 몇 개? 4개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납니다. 어려운 얘기 있나요?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등비 수열의 극한의 활용 요거 한번 좀 봅시다. 등비 수열의 극한의 활용 일단 극한의 활용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언급할 건 없고요. 넓이를 AN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X 좌표들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이거 지금 무슨 넓이야? 사다리꼴이지? 그럼 사다리꼴은 뭐 하면 되냐? 길이 표현하면 돼요.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9에 n 플러스 1에서 빼요. 9에 n을요.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9 곱하기 나 이제 앞으로 이런 계산 안 쓴다. 니네가 따라와라. 여기까지는 해드릴게요. 이거까지는 빼면 얼마예요? 8에 9에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높이가 8에 9n제곱 이렇게까지 나왔을 거고 그러면 요만큼 높이는 얼마야? 9에 n제곱 넣은 거니까 3에 n 이렇게 됐겠죠? 루트에 넣은 거라서 루트에 넣은 거라서 요건 뭐가 돼요? 3 곱하기 3에 n 이렇게 나오겠죠? 인정? 인정. 자, 이런 상태 넓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넓이 AN인데 넓이 어떻게 쓰니? 2분의 1에 두 놈의 합이니까 3n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3의 n 하고 곱하기 얼마? 높이 8, 9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정리를 하시면 약분할 거 약분 좀 할까? 이렇게 사라지고 4가 남고요. 3n끼리 계산하면 4 곱하기 3의 n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 곱하기 9의 n제곱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16에다가 결국에 3의 3n제곱 뭐 다른 말로 쓰면 27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너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대입하면은 이제 문제풀이는 그냥 그게 그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16 곱하기 27에 n제곱 플러스 20에 n이 들어가고 다시 an 플러스 1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16 곱하기 27 곱하기 27에 n제곱 들어가고 빼기 20에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누구만 보자? 너네는 무시하자. 그리고 이제 개수끼리만 보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27 이렇게 나오겠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니? 좀 그냥 싫지 근데 계산이 좀 부담스럽죠? 그럼 미적분이 좀 이래.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예요. 계산의 문제. 그래서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내려가. 근데 요거 제낄게요 일단. 우리 급수 언급 좀 하고 가고 싶어서 제끼고 넘어가. 다 풀어야 돼요? 네. 터프 문제는 뭐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마세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급수.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미적분 느낌이 좀 나는 문제들이겠죠. 급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어 자체가 이제 이런 뜻이야. 수열을 나열을 했지 지금. 맞아? 몇 개 나열했어? 무한개. 수열 무한개 나열했거든요. 그럼 급수는 그걸 뭐 하는 거냐면 그 나열한 수열을 합쳐보겠다는 거야. 그 수열들의 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관계를 보고 싶은 게 급수고요. 네, 이제 한 장 넘어서 들어가 볼까? 한 장 넘어가 봐. 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렇게 있거든. 급수는 A1부터 AN까지가 아니야. AN을 하고도 어디까지? 무한까지 더한 걸 갖고 급수라고 부를 거야.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시그마를 통해서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게 뭔 짓거리야? 1부터 어디까지 더한다고? 무한까지 더한다. 끝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그게 급수다. 그렇구나. 큰 불만은 없어. 그냥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설명이 좀 들어오니까 드러나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SN이라고 하는 거 있지. 수열의 합이라고 표현하는 걸 따지고 보면 1부터 저 끝까지 더할 건데
n번째까지만 더하면 일부분만 합친 거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부른다? 부분합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급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SN이라는 친구는 무슨 합이다? 부분합이다. 불만 있나요? 그냥 걸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급수는 수렴할 수 있니? 생각했을 때 수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수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예를 들어 수열이 있어. 1, 2, 3, 4 쭉쭉쭉 가고 있어요. 애초에 이 수열 자체가 무한번째가 무한이죠. 근데 그걸 다 더하면 얼마겠어? 무한이겠지. 그럼 우리가 느끼는 급수는 생각해보면 무한이 더하면 당연히 무한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무한이 더해도 어떤 숫자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 오케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싶은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표현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으려나? 표현법 따로 없지. 우리 여기다가 요 말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쓰자. 급수라는 친구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무한까지의 A, K 이거를 급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건데 누구를 무한으로 보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 또 다르게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기 있는 얘를 갖고 우리가 무슨 합이라고 부른다고? 1부터 n번째까지만 넣은 거? 부분합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S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SN이다. 그래서 우리 급수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표현을 본인의 편의에 맞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편의에 맞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급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항의 무한번의 합이면서 부분합의 극한이야. 오케이? 그 정도 차이가 있다. 밑에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봐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를 보고 얘를 다 더해서 무한번 더하면 얼마 나올지 대답을 하래.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얼마 나와요? 무한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겠지. 근데 이 정도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우리는 더 높은 문제들을 못 풀어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증명하는 느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쓰잖아 우리가. 그럼 얘의 SN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써도 되고 뭐 시그마 써도 되고 2분의 n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전개를 하면 2분의 1의 n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n이다 이렇게 SN이 나오겠죠. 그러면 너에 대한 급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인데 SN 자리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 있는 2차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뭐? n 이렇게 정리되겠죠. 당연히 극한 보내면 얼마 나와? 무한 나와. 이렇게 대답을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2번을 봐보세요. 이제 어느 경우에 수렴한지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1,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뭐씩 곱하고 있어요? 3분의 1씩 곱하고 있어요. 등비. 그치? 등비 수열의 합이야. 뭐 n-1번째는 상관없으니까 n번째까지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SN은 어떻게 나오니? 등비 수열의 합공식 뭐예요? 1-r분의 첫 번째 항의 1마 r의 몇 제곱? 한 개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참 더럽죠. 계산을 하면 이 친구 2분의 3에
곱하기 1-3분의 1 전체의 n제곱 이렇게 나와요. 너가 SN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결국에 리미트 n이 얼마로 갈 때?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때의 부분합을 보내는 거죠. 그럼 부분합의 극한을 보낸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누구에게? 2분의 3의 1-3분의 1 전체의 n제곱에게 보낸다는 거잖아. 도희씨, n자리에 무한 보내면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야? 무한? 아니야, 이거 3분의 1의 무한제곱이야. 3분의 1 극한까지 보내면 얼마 나와? 0. 0. 그럼 얘가 0이야.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1을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아, 그래서 요런 무슨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1씩 곱하는 등비 수열을 합치면 얼마로 간대? 2분의 3으로 간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대표적인 예시로 나중에 또 나오긴 할 건데 우리 어릴 때 배운 순환소수 있죠? 순환소수 기억나? 0.99999999는 1인 거 기억나? 네. 그런 것들도 등비 급수로 표현이 돼요. 나중에 뭐 수행평가 같은 데서 종종 나옵니다. 오케이? 아, 이게 등비 급수군. 넘어가서 다시 요 예제 문제를 좀 보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나한테 이번엔 뭘 줬어요? 귀납적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여기 시그마 속에 얘를 줬지. 얘를 줬다는 건 AN을 준 거야, AN을. 근데 아까랑은 좀 달라요. 아까처럼 부분합을 구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친구는 어때? 부분합 구하려면 구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를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나열을 하고 거기서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풀리는지 고민을 합시다. 그만 쓸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너의 부분합을 내가 써볼까 하면 여기를 n으로만 바꾸면 그게 부분합이지. 쓰고 나열을 한번 쭉 때리면 결국에 이거 부분분수처럼 사라지잖아. 맞아? 앞에 거 하나 남았으면 뒤에 거 하나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1-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이 친구 부분합 표현을 했더니 나열을 쭉 때리고 그리고 뭐가 나왔다고? 너가 나왔다고? 너에게 극한을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죠. 여기다가 리미트를 보내자. 여기다가 n이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럼 여기다가 n이 무한으로 간다 보내면 얼마예요? 이거 무한 가면 얼마야? 무한분의 1. 다른 말로 0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 계산했더니 답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는 거고요. 아까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죠?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어떻게 했어? 나열해보면 지들끼리 상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급수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급수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첫 번째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1번 교대급수 교대급수랑 2번 등비급수 이렇게 두 개를 보통 물어보더라. 교대급수랑 등비급수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교대급수는 다른 말로 하면 부분분수 같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시를 좀 들자면 부분분수 같은 거.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본인이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부분분수 안 써도 이미 정리가 돼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드릴 정도가 있을 건데 이거 이외에는 문제가 안 나와요. 이거 이외에 문제가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교대급수는 굳이 따지면 등차 계열의 급수들인 거고 얘는 등비 계열의 급수다. 딱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아이디어 정리해 봅시다. 필요한 행동, 필요한 아이디어, 문제 풀 때 종종 봐야 되는 아이디어. 이거 스펠링 맞지? 고민들을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급수를 푼다는 건 뭘 관찰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을 관찰하는 거야. 그냥 너가 뭐만 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풀려요? 뭐만 할 수 있으면? sn을 만들 수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풀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방금 이제 급수 계열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급수 계열이 두 개 있을 때 뭐라 해야 될까? 급수의 계열을
파악하고 들어가자 정도가 맞을 것 같아. 파악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오케이? 세 번째로요. 전체에 대해서 규칙 더럽게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규칙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전체를 몰라도 규칙 있게 묶으면 보여요. 무슨 얘기냐? 짝수항끼리만 본다, 홀수항끼리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짝수항만, 홀수항만 이렇게. 그럼 짝수항만 봤더니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수열 이렇게 나오고, 홀수항만 봤더니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수열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규칙성들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있을까? 뒤에 있는 거 더 배우고 나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언급을 할게요. 오케이? 급수 계산 뭐 그렇게 한다더라 하고, 분수식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언급만 할 건데 니네가 궁금해할 건 크게 없고요.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요거는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 부분분수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도 했던 말인데 아마 또 못하실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할 게 있어. 요거 지금 차이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한 번 늘어날 때 1씩 올라간 친구. 한 칸 차이에 1차이씩 나니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거든요. 요 친구는 한 번에 1씩 올라가는데 두 칸 차이 나지. 따라잡으려면 두 번 걸리거든.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남아요. 이 정도 구분이 돼야 나중에 암산이 돼요. 그냥 요거 문제 풀 때마다 네가 맨날 나열해서 풀기 좀 어지럽잖아. 실제로 마지막에 앞에 거 몇 개, 한 개, 두 개, 뒤에 거 몇 개, 한 개, 두 개 남았지. 요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조금 돼줘야 문제 풀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심심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보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거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있는 6번 n 제곱자리잖아. 아니 뭐 중요하거나 특이하다 그냥 n 제곱자리잖아. 얘네들의 합을 확인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의 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냐면 봐봐. 너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으로 넘어가요. 야 그러면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잖아. 얘는 1 곱하기 2잖아. 누가 분모가 더 커요? 얘가 분모가 더 크지. 그럼 숫자가 더 작겠지. 맞아? 요것도 3의 제곱인데 얘는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3이야. 누가 더 작은 거야? 너가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얘를 가지고 나열을 아까 해보면, 아까 나열해봤더니 뭐 이런 친구들이잖아. 이런 친구들. 맞아? 얘 나열해봤더니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접 할 수 없어서 너로 해봤더니 얘가 얼마였어? 1이었단 말이야. 그치? 얘가 1이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 하겠어요? 1보다는 살짝 작아진다 해야 되나? 말 잘못했나? 여기 1이 이미 있구나. 요 1부터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전체가 1보다 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고 얘가 1이지? 최종 합이 어떻게 돼요? 얘네가 2야. 오른쪽 애들 전체가 2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할 거야. 아니, 요게 1이라고 요게. 요게 1이라고. 이거 왜 1인데? 여기 위에 있다고 위에. 여기 1번이 똑같은 문제라서. 그래서 얘가 일단 1인데 너가 1인데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1을 더한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요 친구가 얼마예요? 이 전체가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그거보단 좀 작은 친구잖아. 맞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거 1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더 커지겠죠? 살짝은? 이만큼 양만큼 커질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 대답하는 거 있어요. 네모를 보세요. 요 네모는 1 더하기 블라블라가 맞아? 1 더하기 블라블라? 그럼 1보다 크겠지 당연히. 근데 뭐보단 작아? 2보단 작겠지? 그래서 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2 사이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수렴해. 더 웃긴 게 뭐냐면 넘어가서 이거 있지 3번 비슷하죠? 얘는 제곱이 없을 뿐이지. 그래도 이것도 뭐 분수열 계열로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렇다 치고 얘는 발산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두 가지는 좀 자주 나오는 예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외우고 계시는 게 좋다. n제곱 기준으로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p 판정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지수가 뭐야 이거? 분모의 지수가 뭐야? 1이죠. 여기서부터 발산해. 1보다 크면 수렴해.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그만큼 어느 정도 속도로 작아지냐의 문제거든요. 무한히 더할 건데 더해지는 양이 빠르게 작아지면 다 더했을 때 수렴한단 말이야. 근데 무한히 더할 건데 적당히 느리게 더해지잖아? 그럼 합쳐지는 양이 너무 커. 그래서 발산해버려. 그래서 그게 1 기준으로 생긴다라는 거 정도는 그냥 드러나도 되겠다.